진짜 아마존에서 시킨, 이거는 우리 아들 녀석이 세일한다고 뭐 하나 산다고 그래가지고 샀고, 못이 왔습니다. 못. 제가 찾던 2인치 반짜리 디월트 타카총용 못이 왔습니다. 두 개가 다 잘 왔네요. 안녕하세요, 한국남자입니다. 네, 저번과 같은 위치. 네, 오늘도 제가 약간의 목공일 좀 하면서 브레이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고, 그래도 여러분께 차 브레이크에 대해서 이렇게도 보는 면이 있다고 봐주시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한번 일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구를 챙기러 갑니다. 이건 드릴, 요거는 임팩트 드라이버 이렇게 있고, 배터리 충전. 요즘 이 공구 배터리들 너무 비싸요. 네, 다 리튬 이온 배터리인데 저는 이 비품 샀어요. 정품 아니고. 디월트 거보다 반 가격이 좀 안 되는데 성능은 거의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구입했다. 참고하실 분 하세요. 이건 근데 제 스타일이니까 정품 하실 분들 하시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공구를 챙기고, 제가 이 툴벨트가 없어요. 툴벨트 있으면 이거 딱 허리에 차고 가면 되는데 배터리를 끼고 가겠습니다. 배터리 끼면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지죠. 그럼 준비물도 준비. 상자, 드릴빗, 망치, 연필. 이거 혹시 제품 궁금하신 분들 계시려나요? 이게 보쉬 거예요. 보쉬 거고, 제품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쉬에서 나오는 게요. 근데 요거는 GC의 밀리 SD네요. 아무튼 깨끗하죠. 여러 번 썼는데 항상 쓰고 나서 이렇게 나뭇가루를 없애줘요. 그러면 이렇게 깨끗하게 계속 유지해서 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차 브레이크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일단 브레이크를 보면, 그러니까 제가 요즘 운전하는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어요. 젊었을 때는 막 거칠게도 하고,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지금은 옆에 타고 있으면 옆 사람이 답답할 정도로 좀 앞차와 거리도 지키고 속도도 맞춰가요. 여기는 특히 안 보이는 데서 경찰들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사복 입고도 막 튀어나와서 속도에 조심하고 있죠. 그렇게 운전하는데 천천히 속도 맞춰가면 뒤에서 테일게이팅을, 그러니까 테일게이팅이 뭐냐면 안전거리 미약보죠. 한마디로 거의 앞에 본네트까지 안 보이는, 운전하는 사람 얼굴이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바짝 붙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거 이렇게 볼 때마다 옛날 그 미국 차들 브레이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 미국 차를 보면, 특히 예전 미국 세단들, 좀 중형 세단들, 아니면 대형 트럭들, 정말 브레이크 안 좋았어요. 아신 분 아시겠지만 떡 밟는 느낌이라고 하죠. 그래서 미리 밟아도 잘 안 쓰고 정확히 딱 멈추는 시점이 언제쯤 될지 모를 정도로 되게 부드러운 브레이크를 가졌죠. 근데 그래서 그 당시는요, 미국 차들이 테일게이팅을 잘 못했어요. 왜냐면 브레이크가 안 쓰니까. 독일 차들은, 여기서 일반 미국 차들하고 비교 대상은 사실은 아니고요. 여기서 그동안의 그 비교 대상이라 하면 일본 차죠. 가격적인 면도 그렇고. 그래서 일본 차를 바짝바짝 붙어가는데 일본 차가 갑자기 앞에서 쓰면 뒤에서 제대로 못 쓰고 살짝살짝 들이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일본 차 브레이크 좋다는 소문도 좀 이렇게 그때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어떻겠어. 일본 차 모는 젊은 친구들, 특히 일본의 혼다 쪽 계열에는 이렇게 스포츠카 같은 경우가 많잖아요. 쿠페형의 차도 그렇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그런 차, 중고차 싸게 사서 미국 차를 뒤에서 쪼고 가는 거예요. 그 짜증 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짜증을 내면서 일본 차가 좋구나, 브레이크 좋구나, 이런 소문도 많이 났다고 합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은 그런 미국 차, 일본 차 브레이크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 리뷰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요즘 나온 차들은 그런 차 없죠. 브레이크가 떡 밟듯이 밀리거나 안 쓰거나, 대체적으로 다 브레이크들이 구성이 잘 돼 있어요. 한국 차는 당연히 그렇고, 유럽차, 미국차, 일본차 할 거 없이 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사람이 주로 혼자 타고 다니는 시간이 많으니까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다는 거 얘기 잘 못 들어보셨죠. 근데 아직도 어떤 면에서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이게 상당히 중요 포인트인데, 트럭 같은 경우는 짐을 많이 실었을 때, 그리고 일반 패신저카, 특히 미니밴 같은 경우는 사람 많이 탔을 때 브레이크 테스트를 꼭 해보셔야 돼요. 저도 리뷰를 하면서 저 혼자 타면서 브레이크 좋다 안 좋다, 브레이크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적은 없어요. 아주 미세한 포인트 말고는.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제 사람이 다 타보고 짐을 다 실어봐야 그 차의 브레이크를 정확히 테스트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젊은 친구가 혼자 막 신나게 말도 안 되게 막 칼질하고 다니고 폭주족처럼 달리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친구 한둘 더 태우고 그렇게 똑같이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돌아나가던 코너가 갑자기 막 차가 날아가서 사고 나고, 잘 됐던 브레이크가 확 밀려갖고 앞에 트럭 밑으로 막 기어 들어가서 큰 사고 나잖아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혼자 타고 다닐 때 문제 없어요. 근데 차의 질량이 증가하는, 그러니까 무게가 증가하죠. 질량 자체도 증가하지만 무게가 증가하면서 그만큼 브레이크가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특히 그런 차들을 다 잘 테스트해서 사람을 많이 태우거나 짐을 많이 싣고 다니는 분들은 꼭 테스트를 해보셔라.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포드 F350을 타잖아요. 포드 F350과 그 램의 3500, 예를 들어서 살짝 비교를 해볼게요. 램의 3500에 같은 무게를 실면, 뭐 아주 같은 무게를 실은 적은 없지만 저는 트레일러를 묶어봤잖아요. 트레일러를 묶어보면 확실히 포드가 브레이크의 능력이 좀 더 좋아요, 램보다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좀 더 여유로운 운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트레일러를 묶었는데 브레이크가 잘 안 된다 이러면 정말 불안해요. 그리고 이제 차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램도 이제 요즘에 나온 차들은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뭐 포드보다 더 좋은 능력을 발휘한 차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그때 꼭 테스트를 해보셔서 구입을 하셔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제가 그 F350에 이 돌을 실어 날랐잖아요. 돌이 예를 들면 지금 얼마나 무겁겠냐 하시겠지만 요 한 판에 요게 100파운드예요. 그러니까 대략 45kg 정도 되죠. 이 12개만 해도 500kg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1야드 큐빅비트 산 건데 뭐 합치면 거의 뭐 한 700, 800kg 되죠. 그거를 트렁크에 싣고 왔어요. 물론 이제 이 차의 페이로드는 1000kg가 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무게는 상관없지만 싣고 오니까 확실히 브레이크가 많이 밀리고 사람만 타고 다닐 때 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 능력을 발휘해요. 특히 지상고가 많이 낮아지고 차의 무게중심 이동 능력도 많이 바뀌어요. 근데 이게 350이 이 정도면 150은 더 심한단 말이죠. 왜냐면 이 차는 그러니까 헤비듀티, 그러니까 슈퍼듀티로 써있죠. 그러니까 이건 더 무겁고 더 힘든 것들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트럭인데 150은 약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평소에 픽업 트럭을 자가용처럼 그냥 편안히 사실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 무게를 실으셔야 하는 분들은 꼭 테스트를 어떻게든지 해보거나 아니면 주위에 테스트가 쉽지 않으면 꼭 그 부분에 있어 테스트해본 그 결과치라든가 주변의 경험치를 꼭 듣고 구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후회가 돼서 차 바꾸는 분들 꽤 계세요. 특히 트럭 같은 경우는 짐도 무거운 액체류라든가 돌로 만들어진 아니면 쇠로 만들어진 물건을 자주 실으시는 분들은 중요합니다. 이거 특히 미니밴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한국 차가 여기 세도나죠. 카니발 같은 경우 이 전전세대 카니발이 정말 그냥 평소에 한 가족 한 서너 명 타고 다니는 데까지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7명 꽉 차고 짐도 가득 싣고 이러면 브레이크에서 약간 그 일본 차들한테 밀렸던 건 사실이었어요. 제가 여기 와서 처음에 샀던 차가 뭐 일본 미니밴이었는데 그런 브레이크에서 약간의 차이는 느꼈습니다. 근데 요즘에 나온 차는 정말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미니밴 같은 경우는 충분히 쉽게 접근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가만히 따져보시면 짐을 가지실 때 차가 너무 많이 주저앉거나 이런 것들은 고속도로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람을 많이 실었을 때 브레이크가 밀린다는 어떤 리뷰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차는 구입을 피하시는 게 안전상 좋겠죠. 네, 이 부분은 꼭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승용차도 예를 들어서 보통 메이커들이 브레이크 좋은 거 달았다고 하잖아요. 혼자 타고 다니면 정말 좋아요. 그런데 같은 브렘볼에도 4명이 탔을 때랑 2명이 탔을 때 성능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런 것도 사시면 안 돼요. 서킷에 들어갔는데 나 혼자 탈 때는 정말 뭐 아주 턴도 좋고 뭐 코스 공략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됐는데 옆에 패신저 좌석에 조수석이죠. 거기 한 명 더 타고 도니까 이게 막 이상해져. 브레이크 너무 안 쓰고. 이런 차는 구입하시는 거를 좀 피하셔야 좋습니다. 아니면 좀 더 브레이크 쪽에 튜닝을 해야 되는데 그 브레이크는 좀 민감하니까 함부로 손댔다간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쪽은 조심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얘기 자주 드릴 거예요. 리뷰하다 보면 사실 이런 말씀 잘 못 드리거든요. 차를 빌려준 측에 좀 입장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안 좋은 소리를 못 하는데, 오늘 얘기하는 것도 어떤 특정 메이커를 말하진 않았으니까 그저 아실 만한 분은 아시겠지만 뭐 브레이크 좋다, 끝내준다, 이거 그냥 있는 그대로 믿지 마시고 꼭 여러 방면으로 브레이크에 대한 리뷰를 꼭 보셔야 된다. 이 말 꼭 지켜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정말 안전이, 특히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뭐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곳에서 아주 유용하게 여러분들을 도와줄 거를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도 지금 데킹 작업할 건데요. 저 어저께 이 나무를 사왔어요. 야, 땡큐. 이야, 텍스 너무 싫어요. 텍스. 여기 이제 요 나무를 사와서 요거를 저 위에 더 얹어서 붙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거를 방부목이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네. 그리고
이런 나무를 구조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집에서 가내수공업 하는 정도라 뭐 전문 용어까지는 잘 모르는데, 이거는 트리티드 우드, 여기서는 이것도 구조목, 스터드 우드인가요? 하여튼 영어 표현이 비슷해요, 한글 표현하고. 그래서 지금 데크도 밑에 장선은 이걸로 했고 상판 이걸로 하는데, 왜냐면 아무래도 상판 쪽은 비도 직접 맞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약간을 보호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각도전 딸기로 저거 딱 반을 썰면 돼요. 반 썰어서 여기 위에 얹으면 딱 미니 데크의 자세가 나올 겁니다. 이 각도절 단기 좋은 게 이 익스텐션이 되게 좋아요. 제가 오늘 사용한 8피트인데 10피트짜리는 충분히 올려서 재가면서 절단하기 어렵지 않다. 나무가 보면 지금 요거는 8피트 거의 정확히 나오잖아요. 8피트 좀 넘죠. 그래도 저거 같은 경우도 8피트가 좀 넘었어요. 그리고 이 두께가 4분의 5인치인 거예요. 1인치가 살짝 넘는. 그리고 폭이 6인치예요. 근데 6인치인지 볼까요? 뭐 잘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은 6인치짜리인데 6인치가 채 안 되죠. 보통 이 폭은 많이 줄어요. 나무를 가공하면서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셔야 됩니다. 저도 뭐 이거 안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저는 아직 초보라 이렇게 날 한번 재고 가야 됩니다. 오늘 하여튼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자동차 얘기를 더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안녕.